이 내용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허구인 픽션입니다. 아버지의 땅 중에서 집 앞 논 먼저 팔고 지금은 산자골도 거의 다 판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산자골 먼저 팔고 그 돈으로 창고 지어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컨설팅업자 박 사장과 큰아들과 어머니는 아버지 허락하에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병원에도 내가 가서 면회도 내가 몇 번 가가지고 얘기를 했고 이거 개발하고 비용도 없고 현재 병원비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창고도 져야 되니까 몸이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사람 시켜서 합시다 그래서 했고 또 그럼 어떻게 하는 것까지 설명했어요. 민법에 그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리권. 친족이 아니래도 대리권. 그러니까 있으면 남이라도 인감을 떼서 행세를 하면 똑같은 법률, 똑같은 법에 해당이 되는 대리권을 우리나라에 만들어놨어요. 왜? 몸이 아파서 못 가잖아요. 병원에 못 갈 때는 아들이 가지고 가잖아요.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서 뛸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내가 뛰어라 그러면 병원에서 전화가 오면 대리권을 줬으니까 행사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대리권이거든요. 대리권은 민법에 정해져 있어요. 계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고 계약이 되고 그것만 가지고도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게 대리권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컨설팅업자는 병원 면회 가서 큰아들을 대리권으로 위임받아 처리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병도 아니고 위중한 암을 앓으시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컨설팅업자에게 땅을 팔라고 애기했을까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럴 정신이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이 큰 재산 한꺼번에 몇만 평을 팔아먹냐고. 그 현재 돌아가는 세상도 모르고 주변의 부동산 시세도 모르고 그냥 그거를 계약했다는 거는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얘기라고. 어른이 잘 알아서 평균 단가를 놔서 했으면 몰라. 절대 난 팔려고 그러지도 않았었고 내가 주는 한은 팔지 않고 다른 걸 조교서라도 이거는 팔지 않고 내가 죽으면 재산을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그때 상속해서 니 둘이서 해라. 뭐 이렇게까지 내가 간단히 얘기를 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난 내 하는 대로 있었는데 내 병원에 있을 때 이러한 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는 참 슬픈 일이야. 응? 그래도 내 의사라도 들어봐야지. 내가 권리자인데 아들 얘기만 듣고 그렇게 실행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척 불쾌하다는 얘기다. 계약서 성립이 되지도 않아요. 실제로. 예? 소유권자하고 직접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자식이라고 어떻게 그게 매매계약서 성립이 된다고? 민법상으로? 아버지는 집 앞 논은 팔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 돈이 없다고 저 위에 산자골 땅은 놔두고 논 땅부터 팔았을까요? 아버지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팔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할머니는 벌써 얘기하면 벌써 80%는 기울어졌어. 얘기하고 보니까.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컨설팅업자가 큰아들과 어머니를 설득하여 이 큰 땅을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어머니와 큰아들과 컨설팅업자는 아버지의 허락하에 팔았다고 주장합니다.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아버지가 땅을 팔아라 했더라도 이 좋은 땅을 왜 팝니까? 더군다나 그 헐값에 왜 팝니까? 팔지 마세요. 하며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아들과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한 채 컨설팅업자 주장에 넘어가서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 못 가고 지금만 지금만 내주면 뭘 거야? 양도소득세 다 냈잖아요. 지금 세금 미리 냈잖아요. 양도소득세. 아니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 안 내요? 나중에 가면 상속세 안 내? 상속세를 한 번만 내면 되지. 요새 가지고 상속세 내고 따라서 또 양도소득세 내고 세금을
가 세무사한테 그 상담을 받아보세요. 어떤 게 나은 건지. 누구랑 상담? 여기 아주머니 상담 받고 있잖아요. 그 만나보세요, 가가지고. 그 사람 뭐 이름이 뭐예요? 작은 며느리는 양도소득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고 2중 3중 왜 내냐고 물으니 큰아들은 답을 못합니다. 본인이 컨설팅 받았으면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데 말을 못합니다. 큰아들이 박 사장이 소개시켜준 세무사와 컨설팅 받고 자기 돈인 것처럼 이 큰일을 진행했나 봅니다. 아버지는 2016년 12월 달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고 큰아들은 아버지 인감을 위임받아 컨설팅업자와 2017년 1월 10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쓰러지자마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총 5필지 모두 논땅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3번을 보면 박 사장이 기획개발하고 설계와 공사도 하고 모든 토지를 매매 알선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개발 설계까지가 부동산 컨설팅 일입니다. 공사는 매수자가 알아서 해야 하고 매매는 부동산업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땅만 팔면 되지 모든 공사까지 아버지가 왜 해줍니까? 5번을 보면 토지 개발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에 대한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10만 원에 매매 계약한다고까지 있고 부동산에서 소개 시 113만 원에 계약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뒷자리에 금액까지 유도리 있게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가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인지 부동산 매매 알선해주는 계약서인지 애매모호합니다. 세무사 선정과 공사하는 것도 모두 박 사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분할 경계 측량은 모두 아버지 쪽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만 도로 개설, 포장 공사, 하수도 공사까지 아버지가 모두 해주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땅을 개발해서 팔면 분할이나 경계 측량비는 매도자가 할지라도 도로 개설과 포장 공사 하수 관료는 매수자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들어간 건 도로 포장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측량비하고, 이런 거는 양도소득세가 다 감면을 받은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들어가는 비용들을 감면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세금 혜택을 받은 건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 말은 기가 차서 헛웃음으로 밖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1,000원에 파는 공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비용이 300원입니다. 그러면 순수익은 700원이 남습니다. 이 700원에 대한 세금을 매깁니다. 하지만 비용을 300원이 아닌 600원 사용하면 순수익 400원이 돼서 400원에 대한 세금을 매깁니다. 즉 비용이 많이 들면 들수록 소득이 줄어드니 세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줄어드니 세금도 줄어드니까요. 그러면 세금을 적게 내려고 비용을 많이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아들의 주장은 비용을 많이 써서 소득이 줄어드니 세금도 줄어드는 것이 이득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은 땅을 팔지 않고 증여받으면 적은 세금을 내고 또 증여받은 땅을 팔지 않고 장기 보유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세금 혜택을 보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반대로 세금을 더 많이 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컨설팅 계약서에 따르면 평당 110만 원에 컨설팅 수수료 10만 원 제하고 분할 경계 측량도 제하고 도로 개설, 포장 공사, 하수도 공사도 제하고 나중에 양도세금도 제하면 아버지에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다 계약서 10번을 보면 3년 안에 90% 이상 분양되면 평당 100만 원에 2% 성공보수를 또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성공보수도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땅을 매수한 사람들은 박 사장에게 소개받아 단기간 내에 거래되었습니다. 박 사장이 땅을 설계 개발하고 아는 지인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의 주위 매매 가격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땅은 거의 110만 원에 거래되었을 때 다른 곳에서는 보통 230만 정도 판 것으로 확인됩니다. 같은 답이며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다른 곳은 도로가 인접해 있는 곳이라 230만에 팔렸으면 아버지 땅은 못해도 180 정도는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180에 140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아버지 말대로 땅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팔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말해도 어머니와 큰아들은 다 지나간 일을 이제 와서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큰아들은 등기를 잔금받은 후에 넘겼을까요? 아버지의 땅에 대한 모든 등기 부등본을 띄워보았습니다.